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7월 첫 거래일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주의 탄력이 돋보였고요. 2차 전지주들도 깜짝 반등에 나선 하루였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이끌어갈 차기 주도주는 누굴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신시장을 선점하라, 들썩이는 CXL 비만 치료제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는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진행된 가운데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두 섹터 내 미래 신시장으로 주목받는 CXL과 비만 치료제 탄력이 돋보였는데요. 넥스트 HBM으로 부상하는 CXL은 용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메모리 3사의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넘어 만능 치료제로 부상 중인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잡기 위해서 K바이오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 비만약 시장이 올해 약 20조 원에서 2030년 약 107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1.3%에 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송민철 유한타증권 과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메모리 3사의 차세대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HBM과 달리 CXL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CXL 시장에서 3사의 경쟁 구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실까요? 네, 우선 지금은 이제 HBM 전성시대긴 합니다. 전성시대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굳이 뭐 단점을 좀 찾는다고 하면은 이 속도와 밀도 면에서 여전히 좀 용량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고전력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발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신기술은 계속 지금 차관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CXL 시장에서도 좀 빠르게 이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R&D 역량으로 지금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CXL 관련 기술을 좀 개발해서도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파트너십으로 이 삼성은 주요 서버 제조사로부터 데이터 센터 운용사 등 긴밀한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 CXL 기술 채택을 어떻게 보면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쟁사 현황을 잠깐 좀 체크를 해보면은 우선 인텔로 CPU 및 데이터 센터 기술의 리더로서 지금 CXL 기술을 핵심 플랫폼에 통합하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텔은 자사의 CPU 그리고 CXL을 통합해서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좀 조성하는 데 좀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파트너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CXL 생태계를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경쟁사는 마이크론으로 지금 역시 이제 CXL 기술을 좀 활용해서 메모리 성능을 극대화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시장 다변화로 좀 데이터 센터 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CXL 기술을 적용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3사의 그 경쟁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네. 좀 꾸준히 한번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BM 시장이 부상하면서 장비주에서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기판주에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주인공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 두 종목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이게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CXL 시장 확장 단계에서는 어떤 기술력이 좀 부상을 하게 될까요? 네, 우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공부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성능 메모리 모듈로 지금 디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이 고성 메모리 모듈이 이 CX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좀 작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다음은 이 하드웨어 가속기인데요. 뭐 AI 및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 GPU 및
FPGA와 같은 하드웨어 가속기 기술이 좀 CXL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좀 통합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 데이터 센터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마지막은 역시 보안 쪽인데요. 이 CXL 인터페이스를 통한 뭐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의 좀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들이 부상할 거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 암호화 및 인증 기술이 좀 중요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가지 시장 핵심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용화까지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CXL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에 나선 가운데 엑시콘의 탄력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지난 4월 이후 하향세던 주가가 6월 말에 바닥을 다지면서 오늘 60일선을 강하게 뚫고 또 다시 2만 원 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보유자분들은 추가 랠리를 기대하면서 좀 맘 편하게 따라가도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반등의 서막이 이제 오늘 네. 좀 열린 것도 같은데요. 일단 엑시콘을 본다고 하면은 이 CXL 기술을 좀 활용해서 고성능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좀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는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기존의 테스트 장비 포트폴리오에 이 CXL을 지원하는 제품을 추가해서 시장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제 CXL 기술의 확산에 따라서 새로운 이 고객층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좀 작년 3분기 이후로는 계속 좀 아직은 이제 흑자가 아닌 이제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꽤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투자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비만 치료제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대표주죠. 일라이릴리가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성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에도 삼천당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업체들도 시장 진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요 업체 비만 치료제 개발, 임상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 개발 시장은 여전히 지금 개화기다.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이제 제약 회사나 바이오 회사들은 다 여전히 지금 실험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에페글레나타이드로서 과거에 이제 아픈 추억이 있는 이 사노피의 기술 반환한 그 물질인데, 오히려 이게 반전이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임상 3상을 좀 진행 중이고,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지금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상 3상에서는 대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 안정성과 지금 유효성을 좀 검증 중이고, 다음은 이제 대웅제약으로, 대웅제약 역시 임상 2상을 좀 완료하고 3상을 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자체 개발 약물로 좀 비만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 결과 체중 감소와 그리고 관련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CTP39로 임상 2상을 좀 진행 중이고, 이 CTP39는 기존 이제 비만 치료제와 그리고 차별화된 기전을 가진 약물로 현재 임상 2상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회사가 임상을 진행 중이지만 그중에서도 한미약품, 대웅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정도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난해 3분기 비만 치료제 대장주였던 인벤티지랩이 올해 들어서 이렇다 할 활약 없이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6월 말부터는 위로 방향을 전환하더니 오늘 정말 큰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인벤티지랩의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의 시세 형성을 본격의 그 반등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상한가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봤는데 네. 견고하게 지켜내는 거 보고 향후 더 전망이 밝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로 지금 장기 지속형 지금 주사제를 개발한다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좀 상한가를 갔는데, 이 주가 전망을 보더라도 이제 6월 말부터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임상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 이 따라서 임상 이상의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 주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임상 3상 진입 시점과 그에 따른 기대감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관련된 이벤트는 계속 눈여겨 봐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펩트로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7월 첫 거래일도 신고가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아주 예쁘게 우상향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펩트론의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신고가 랠리 좀 기대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펩트론은 참 장점이 많은 회사입니다. 예, 우선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혁신적인 약물 전달 기술로 이 약물의 지속 방출 및 효능 증대를 위한 특허받은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는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 환자의 편의성을 좀 높이는 데 좀 기여를 하고 다음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 해외 파트너들과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좀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시장 확장의 중요한 요인이고 마지막은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인데요. 비만 치료제 외에도 좀 다양한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리스크 분산과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관련해서도 단기랑 중장기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단기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좀 10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특히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뭐 임상 진행 및 기술 상용화에 따라서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더 큰 상승을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요 임상 결과 발표와 그리고 상업화 시점 등을 고려해서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는 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 단기적으로 10에서 20%의 추가 상승의 룸이 열려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CXL과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 송민철 과장의 탑픽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과 한미약품을 가져오셨는데요. 코리아 서킷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로 돌입을 하면서 가장 이제 또 혁신이 돼야 될 게 이 기판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유리 기판이나 뭐 CXL 관련해서도 이 기판 쪽에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 인쇄 회로 기판, PCB 제조업체로 주요 제품은 메모리 모듈 PCB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그리고 통신용 PCB 회사는 이제 이러한 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PCB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지금 다지고 있고 CXL과 같이 좀 차세대 인터커넥트 기술 발전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따져봤어도 지금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 매출 확대와 효율적인 생산 관리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장점은 이제 부채 비율이 100% 언더로 여전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를 할 수 있는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한미약품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 앞서서 주셨는데 또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기 비만 신약 그 후보물질 HM1527호가 지금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 대비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지금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은 미국에서 이제 해당 물질 관련 임상 1상에 시험에 돌입을 하고 있고 이 비만약 수요가 좀 증가하는 가운데 한미약품의 차기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달 중순 미국에서 이제 차세대 비만 치료 3중 작용제인 HM1527호의 임상 1상을 좀 시작했는데 지난달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뒤 한 달 반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내년 상반기까지 건강한 성인과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HM1527호의 안정성과 내약성 그리고 양 역학 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장기 지속형 GLP-1 제제의 비만 시작 후보 물질인 에페글리나타이드의 성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자체 개발 신약으로 임상 3상을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이고 26년 상반기까지 임상 시험 후 3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올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보지.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 CXL과 비만 치료제를 주제로 송민철 과장의 원픽, 코리아 서킷과 한미약품까지 만나봤습니다. 신시장이 확대해가는 구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종목들 미리 선점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두 전문가가 적극적인 포트에 참견을 통해서 더 나은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 신청하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 그리고 환경 매거진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0대 남성분이시고요. 영호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5천만 원이고요. 국내 주식 80%, 현금은 20% 비중입니다. 네이버 보이고요. 또 SK하이닉스, 고영, 인탑스,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이렇게 총 6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6종목에 이렇게 또 보유 기간은 한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갖고 계신데요. 자, 이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그리고 김병수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PB가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찬찬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영호님 포트를 보면 SK하이닉스, 펩트론이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나머지 종목들이 이 수익률을 좀 모두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자,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김성준 이사는 60점, 그리고 김병수 PB는 70점을 주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두 분이 각각 50점을 줬는데 지난주에 비하면 좀 점수를 조금 더 주셨네요. 자, 김성준 이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그러니까 40점이 이제 마이너스란 얘기인데 어떻게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부분들은 업종별의 분산도 일단 나름 잘하셨고,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그래도 뭐 우량주 중심으로 편입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사연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공부도 많이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수익난 두 종목 SK 하이닉스, 펩트론조차도 사실 그렇게 매수 타이밍이 아주 좋았던 건 사실 아닙니다. 이게 사신 다음에 그 하이닉스는 한 2달 정도는 조금 재미가 없었고, 펩트론은 한 넉 달 정도 아마 마이너스권에서 수익률을 유지하다가 최근에서야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올라서는 종목들을 조금 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심지어 뭐 인탑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하셔서 1년 동안 지금 끌고 오셨는데 여전히 수익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타이밍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연에처럼 이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점수를 좀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량주 중심의 포트 구성한 거는 뭐 아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타이밍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60점을 주셨고, 김병수 P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성준 이사보다 10점 정도 조금 더 줬습니다. 예, 10점만큼 뭘 좀 더 잘했다고 보신 거예요? 네, 일단 종목들이나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난 그런 걸 보면은 일반 투자자 분들도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이 났을 때 이제 수익 실현과 또 이제 손실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가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좀 더 자신 있게 해주셨으면은 또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플러스도 어떻게 보면은 더 가져갈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각 종목들이 대부분 같은 시점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을 선택하거나 이 업종들을 별로 나누신 거는 굉장히 잘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나눈 거는 참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김성준 이사보다는 10점을 더 주셨습니다. 60점과 70점 두 분의 점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영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2년 차라고 하세요. 참을 인자, 이 참을 이는 하루에 100개씩 새기는 것 같아요라고 사연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야, 정말 잘 참고 계시네요. 주식을 시작하면서 기업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기업을 안다고 또 좋은 기업이라고 주가가 잘 가는 건 아니라는 거를 2년 차에 접어드니까 확실히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빨리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요즘은 이평선이랑 차트를 보는 방법도 조금씩 공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매수도 매도도 정확한 시기를 포착할 수는 없겠지만 최적의 타이밍, 그 근처라도 좀 가고 싶은데 매매 타이밍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기준, 그런 게 있을까요?
자, 사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다는 거는 신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뭐 신의 영역이죠. 뭐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산 그 등반한 그 등반가들 보면은 최고봉에 올라가려면 신이 허락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도 우리는 좀 최선의 어떤 조건을 찾아야 되니까 매매 타이밍을 좀 너무 벗어나지 않고 일정 범위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김성준 이사? 예, 이런 질문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정해진 로직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런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종목은 10,000원에 사서 한 20,000원 정도 팔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의가 되는 그런 로직이 있다면은 20,000원에는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그죠? 굳이 뭐 좋게 표현했을 때 자선 사업가나 좀 20,000원에 사줄 뿐이지 대부분 그 형성될 수 없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앞서서 그 누적된 이런 손실이 좀 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좀 계속 하셔야 되고 새로운 뉴스들 어떻게 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가져갈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더 사야 될 뉴스인 건지 아니면은 이쯤에서 끝내고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는 꾸준하게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실로 예를 들면은 최근에 막 시장에서 강하게 막 가던 종목,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2가 조금 이제 21선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최근에 가장 좀 좋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좀 꺾이면서 조금 그러면 이제 이쪽은 조금 이제 저는 좀 조금 피하고 이런 흐름으로 하나의 지표로서는 좀 활용은 하는 그런 업종 대표주들의 최근의 흐름을 좀 유심히 보는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매수와 매도의 전략으로서 하나 그냥 참고 삼아 하는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대신에 화장품은 그렇다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조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저도 사실 요즘에 이 원오원 종목을 고르는데 되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하고 싶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많이 안 보이거든요. 시장을 조금 조심하자라는 생각도 좀 하다 보니 또 귀결되는 게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고민을 하다가 나오는 게 공교롭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오늘도 아마 바이오주가 선보일 텐데 아무튼 그거는 어떻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최근 어떻게 고르다 보니 이제 이쪽으로 자꾸 저는 이제 그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튼 꾸준하게 고민을 하자. 내가 한 선택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좀 접근을 좀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신의 경지는 좀 힘들지만 뭐 인간계 중에선 좀 최강이 되려면 관심을 좀 많이 갖자. 뭐 그거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호님이 의뢰해 주신 궁금증을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포트의 문제아라고 합니다. 포트의 문제아 네이버. 자, 6개월을 보유 중이시고 현재 포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데 손실이 늘어나고 있어서 답답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손절이 답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 네이버와 반대로 포트의 히어로는 SK하이닉스. 자, 6개월 보유 수익률이 거의 70%입니다. 잘하셨는데요. 자, 이제 그런데 삼성전자로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영과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 펩트론에 대한 궁금증도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영호님 첫 번째 물음표 네이버입니다. 매일 네이버를 사용하고 주의를 봐도 네이버 사용자가 다수라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제는 바닥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매수하고 나서 미래 성장성 같은 요소를 혹시 놓쳤나? 자, 이런 생각도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네이버 웹툰이 반등의 어떤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또 기대를 또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자, 비중이 큰데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자, 김명수 PB, 우리가 사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정말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는 주변의 이런 아이템들과 주가의 흐름은 좀 다른가 봐요. 근데 조금 더 과거로 생각해본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많이 쓰기 시작할 때 주가는 굉장히 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이제 앵커님과 얘기 나눌 때도 이제부터 막 많이 쓰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주가가 좀 잘 가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성장성을 조금 여기 영호님께서도 같은 고민한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성 같은 요소를 놓쳤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일단 요 근래 이제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네이버 웹툰의 상장과 그리고 일본
일본 쪽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게 되면서 이제 일회성 비용의 영업이익이 아마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라는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그 일본 쪽의 라인 쪽의 문제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좀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뭐 실적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불확실성이 더 주가를 좀 많이 빼는 게 아닐까라고 네이버를 좀 보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고, 하지만 이번에 네이버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손 놓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 쪽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쇼핑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AI라든지 이런 쇼핑 또는 검색 엔진 쪽에서 새 원동력이 확보가 된다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이제 지지부진 6개월 정도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게 됐는데, 결국에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만 이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반등의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순하게 지금 뭐 손절, 뭐 전체 전량 20% 비중을 갖고 있는 전체 네이버 전량을 손절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더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다면은 비중 축소를 조금 고려해 보실 점도 있고, 하지만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게 되면서 새로운 원동력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 타이밍과 함께 좀 이런 시점을 조금 살펴보실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중을 좀 줄이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타이밍을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병수 PB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음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님이 포트에서 자기를 매일 웃음 짓게 행복하게 해주는 스마일 종목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위에서 하반기는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일 것이다. 이제 SK하이닉스 수익 실현하고 그만하고 이제 삼성전자 사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또 좀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요즘 보면 이제 HBM 그렇게 또 만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라는 의견과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도 납품하게 되고 반도체의 전체적인 시간을 볼 때 승자는 삼전이다. 이런 또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삼성전자 2분기 또 잠정 실적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김성준 이사한테 이번에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K하이닉스 좀 수익 실현하고 삼성전자로 갈아탈지, 이런 질문 우리 전문가분들 요즘 너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 두 가지 갖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할 텐데, 그렇다면 그냥 둘 다 좀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저 이것 또한 되게 어려운 질문 네.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 쪽만 놓고 본다면은 올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이익은 좋아요. 반도체만 봤을 때는 뭐 다른 부분들 합치면야 삼성전자가 더욱더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나 그 중에서 HBM을 우리가 눈여겨 본다면은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들어와 주는 것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좀 그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1등 플레이어가 들어와야 이제 당장의 이 병목 현상도 줄일 수 있고, 또 향후에 이제 그 단가의 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막 물 들어올 때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서 빨리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욕망들까지 더한다면은 분명히 지금 진입을 기다릴 텐데, 아직까지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삼성전자가 진입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택한다면은 SK 하이닉스가 저는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주가적인 그런 그 괴리들은 좀 분명히 좀 발생하고 있는 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둘 다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하이닉스 2, 삼성전자 1 정도 수준으로서의 비중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져가는 것 또한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를 그냥 더 갖고 있어라라고 의견을 주셨지만, 둘 중에 두 가지를 다 한다면은 2대1 비중,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2대1 비중으로 좀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영호님의 궁금증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이슈에 또 뇌수술용 로봇까지 나오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담았습니다. 바로 이 고영. 그런데 주가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데 하반기에는 좀 반등이 나와주겠죠. 이렇게 또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자, 고영 보니까요, 김병수 PB 3월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6월 들어서는 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다진다고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52주 신저가 한 10,000원 선 정도까지가 있는데 지금 한 13,000원 선 정도를 조금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영이라는 종목을 조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식을 처음에 볼 때는 결국 실적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7% 감소했고 매출도 한 16%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작년에 물론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올해 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먼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좀 관련주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뇌수술 쪽 로봇으로도 조금 많이 진출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FDA 신청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병원 6곳에서도 한 300건 이상의 증례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FDA 이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FDA 정식 품목 허가에 대한 이런 시점은 내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년에 FDA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한 후에 이제 미국 쪽에 판매망을 넓혀갈 전망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주가는 보통 이런 호재성 기사라든지 좋은 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제가 단순히 뭐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관련된 요 뇌수술 로봇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기술력 쪽에서 조금 좋은 기사가 좀 나올 수만 있다면은 외국이라든지 이런 기관 쪽에 매수세가 함께 와주면서 좀 주가도 조금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하지만 지금 탄력적인 반등이라고까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시황과 시점을 좀 보셨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다라고 판단하셨으면은 조금 결정을 하실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고영은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로봇 관련주로 보는 게 맞는데 하반기 로봇 관련주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우리 김병수 PB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쪽 그리고 관련해서 로봇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영도 한 2%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 향방과도 살펴보신다면은 좀 투자를 받아서 또는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업종에서는 좀 긍정적인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 이제 지난 금요일 신고가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준 이사, 보통 이제 종목들 보면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좀 펩트론을 좀 봐야 될지 이제 좀 그만 보내줘야 될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펩트론도 이제 한 오랜 기다림 끝에 이렇게 수익이 좀 많이 좀 난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까지 잘 참았다면은 굳이 여기서 또 저는 바로 내려야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뜨는 이유들 역시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특허권 만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당뇨 치료제를 시작한 이 싹센다로 시작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같이 그 판매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한 30조 정도의 시장이 2028년 85조 시장으로 커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암젠이나 화이자 같은 뭐 이름만 들면 알만한 빅파마들도 관련 쪽에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 펩트론의 장점은 기존에는 주 1회 주사제였는데 이것은 월 1회만 맞는 그런 주사제로서의 제형 특허를 가질 수 있는 특히나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처방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제형 특허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시장에서 상당한 좀 성공 가능성도 높고 또 소송 같은 것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난 6월에 지금 텀식 계약을 어떤 업체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한 상황이고요.
기술 이전 단계가 이제 텀식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텀식을 했다고 무조건 기술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까지 왔다면 그래도 한번 가능성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 이유는 뭐 환자도 그렇지만 뭐 의사도 역시 월 1회만 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리성도 더 높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물론 가중성에 베팅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난 고점이 이제 46,000원대인데 지금 현재 주가라는 괴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오늘 장출발 10분봉의 고가가 54,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4,300원 깨지지 않는 한 일단 보유한다라는 전략 가지면서 기술적인 대응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펩트론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주셨습니다. 일단 조금은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영호님이 직접 하신 궁금증 다 해소해 드렸고요.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수 PB 포트의 참견 화면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적 변화에도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계절적이라면은 뭐 이제 이런 건가요? 뭐 날씨에 따라서 또 떠오르는 섹터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뭐 사고 파신 종목은 잘 알 수가 없지만 보유한 종목들이 6개월 이상 보유하신 걸 봐서 매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별다른 움직임이 좀 없지 않았나라고 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추론을 좀 해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이런 성수기라든지 또는 이제 기름값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운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또는 이제 시기적인 변화에도 조금 관심을 받으면서 비중을 축소할 종목들 또는 비중을 늘릴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병수 PB의 포트의 참견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김성준 이사의 포트의 참견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인내가 주식 투자의 기본. 자, 보유가 이제 3개고요. 의견이 반등시 매도가 2개, 매도를 네이버는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포트의 참견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네이버는 사실 큰 흐름상 일단 성장에 큰 동력은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계속해서 뭐 매도 의견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2차전지 메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바닥권에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그렇게 큰 그런 반향을 일으키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탑스는 너무나 지금 고점에서 물려 있어서 바닥권이어서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미래에는 뭐 삼성전자가 로봇을 대량 생산한 체제가 언젠간 오겠죠. 그럴 때까지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라면은 일단은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 조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제가 환승 종목을 썩 적지 못한 이유가 계속 제시했던 것 중에는 어떤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어떤 거는 너무 안 움직여서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 막 엇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교체는 하되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공란으로 좀 내비뒀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주변에서 1년 중에서 주식 때문에 막 재미있는 날은 저도 역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다 나머지는 지금 인내의 시간은 누구나 다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건 우리 영호님만 느끼시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요. 공부 더 열심히 하셔서 좀 더 좋은 투자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포트의 참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영호님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자, 두 분의 참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역시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호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신청하시는 분들께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산업과 하이트론 등의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주 미만의 종목들이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상승률 상위단에서는 아시아나 IDT 정도가 4,000주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2%의 상승을 보이면서 고점에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도 에너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를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더 자세히 특징주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AI용 가속기용 동박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한 솔루스 첨단 소재와 우선주의 하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가 2%대 하락,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500원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스코비도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10% 넘는 낙폭을 기록한 종목인데요. 시간에서도 추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그리고 SG 글로벌 보겠습니다. 현대차 실적 호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오늘 25% 넘게 급등을 한 종목인데요. 시간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밀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미디어가 38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하락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외에도 오늘 정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IOK 그리고 서울옥션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재룡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주식 매도 소식에 시간의 급락 마감 후 오늘 정규장에서도 10% 이상 급락하면서 만원 선을 다시 내줬는데요. 현재 시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어디서 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올해 상반기 정말 변압기나 이 전선 관련해가지고 부지런히 좀 달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 당연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좀 최대 주주나 임원 등 이 경영진의 지분 매각은 회사 주가에 당연히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데 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 만큼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가가 고점에 다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좀 과거 사례를 봐서라도 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벤트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다시 급락을 뒤로 하고 다시 급등으로 주가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중요할 거는 이제 향후에 실적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되느냐, 증가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실적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좀 방향을 위로 틀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4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인데요. 3거래 연속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위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입니다. 삼성전기와 유리기판, TGV용 식가격을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18%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종목도 열어볼까요? 네, 2위에는 JMB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메모리 제조 라인에 최대 생산과 설비 가동률 상승 등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3%의 강세로 빨간불을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힘을 이어가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확인해 보시죠. 네, 아까도 짚어드렸던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1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 내일장까지 좀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이 좀 조정이 좀 깊어졌는데 네. 예, 좀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최대 주주와 그리고 계열 회사인 이 핑거스토리를 대상으로 100억 규모로 이제 제3자 유상증자를 좀 진행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책임 경영의 의지를 그렇게 보여줬다. 그리고 환금 매출 급증에 따라서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 운영 자금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취지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 이 텍스 리펀드 업체로서 지금 방한 관광객이 좀 늘면서 좀 기대를 모은 회사인데 하지만 이 프랑스 법인이 지금 사업자 승인 조건을 미충족을 사유로 지금 프랑스 세관 당국으로부터 승인 정지를 받으면서 줄곧 이렇게 좀 조정을 많이 맞이했는데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드디어 나섰습니다. 나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휴가철이고 외국인들이 인바운드로 계속 유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포리는 이제 좀 반등을 더 하지 않을까, 예, 더 빠질 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상반기만 해도 정말 좋았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가철 모멘텀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하반 경직성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철 유한타증권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내일장 101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김성준 이사는 ST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수 PB는 HMM을 내일장 101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준 이사의 내일장 101 ST팜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보니까 미국 생물보안법 101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지 ST팜의 강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정리를 해오셨나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게 주가가 11만 원 하던 주가가 이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에서 이제 그 법안이 빠지면서 이것이 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 때문에 11만 원대에서 최근에까지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다시금 이제 재논의가 될 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물보안법 자체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대선 토론회를 통해서 치열한 그런 공방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러한 관련된 법안, 특히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이러한 법안들이 충분히 좀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것 무산될 거다라는 염려 때문에 빠졌다면은 다시금 또 논의가 된다면은 주가 반등의 가능성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준비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지난 6월에 이 제논의 이메텔스타트라는 이 혈액암 치료제는 이미 미국의 FDA의 판매 승인 허가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인 플러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성 있는 이 RNA 치료제 시장에서 두 번째로 좀 들어오는 그런 약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렉비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인데요. 지금 작년에도 이제 2배 이상 매출이 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추가적인 적응증 확대, 예를 들어 이제 소아 고지혈증 쪽도 현재 임상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지금 계속해서 현재까지 허가국이 95개국이고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이 ST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또 포인트로 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RNA 관련된 임상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성공률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료부터 임상 때부터 원료를 공급하고 이것이 상업화가 되면은 계속해서 좀 중심이 돼서 공급하는 이런 궤도로 가는 것인데, 현재도 한 10개가 넘는 관련된 임상에 현재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측면도 향후에 추가적인 계속해서 상업화 시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비즈니스를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 2분기경에 2동의 그 1단계 완공되고 내후년에도 2분기 정도에 완공이 되면 연간 7톤 정도의 생산 규모, 올리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기 때문에 글로벌 1위로서의 위상을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12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일단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도 좀 좋더라고요. 예, 전반적으로. 자, 이번에는 우리 김병수 PB 내일장 101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보니까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12주 연속 상승, 약 2년 만에
3,700선 돌파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해상우님 3,700포인트 돌파를 했던데요.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좀 확장세를 볼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좀 의견 좀 주시죠.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지수에 굉장히 많이 연동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1,000에서 800에서 한 1,200, 한 1,000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4월을 기점으로 갑자기 이제 상승이 시작해서 12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700선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오게 됐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말 작년 말에 이제 그 수에즈 운하 쪽이죠.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의해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좀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HMM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수혜 아닌 수혜일 수 있지만 1분기에 매출이 한 2조 3천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또한 4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인데 수에즈 그리고 또 이제 파나마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해상운임에 대한 상승 원인이 수에즈 쪽은 이제 후티 반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군사 움직임이고 파나마 쪽에서는 가뭄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는 돼야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독일과 미국의 항만 노동자 파업까지도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이 운임 지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SCFI가 평균으로 한 969포인트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에 2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SCFI가 앞으로 어디까지 증가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2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5,000선을 넘어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좋을 것 같고 하지만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 전환 물량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보시고 투자 좀 나가셔야 됩니다. 산업은행이라든지 해상진흥공단이라든지 CB 전환 물량이 있습니다. 올해 한 6천만 주까지 되어 있고 2025년까지는 한 2억 7천만 주까지도 전환이 될 것이다 알려져 있고 지분은 최대 72%가 산업은행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희석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를 할 수 있지만 HMM 같은 경우에는 선봉량이라고 표현되는 100만 TU, 선봉량이 100만 TU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1만 TU급 선박 비율이 80%가 넘는 유일한 글로벌 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사 중에 어떻게 보면 대형 선박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글로벌 선사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지수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면은 지금 주가보다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101 김성준 이사 그리고 ST팜 그리고 김병수 PB는 HMM을 각각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